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의약품 업종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특징주 먼저 이 두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노피 계약금 반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약품 또 한미사이언스 모두 하락하고 있죠. 4억 유로 중에 1억 9,600만 유로를 돌려주기로 했다라고 결정하면서 장 초반부터 가장 높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사이언스가 조금 더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째 주가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장 초반에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가 급등 관련해서 거래소에서는 조회 공시가 요구가 됐죠. 그러나 고려산업에서는 중요한 공시 내용이 없다,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는 오늘장에서도 4거래일째 연속 이어지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삼성 STS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분할 추진이 긍정적이다. 또 물류 BPO 부분의 증가로 인해서 4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3% 넘게 상승한 14만 2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장 주가 탄력 좋습니다. 이 전환사채 인수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머물면서 6% 넘게 오른 56,4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주가 탄력 좋습니다. 이란에서 2조 3천억 규모의 수주 소식이고요. 현재 3% 넘게 강세 보이며 85,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G스마트 글로벌입니다. 중국 업체와 153억 규모의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 2.76% 오르면서 14,9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초반부터 상승세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90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대비해서는 4배 이상 오른 가격인데요. 이와 함께 한일 네트워크스의 주가 9% 넘게 상승한 5,68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17% 넘게 함께 오르면서 2,760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 한해 마무리 계속해서 잘 하시고요. 내년 시장에서도 시장의 특징주와 또 전략, 출발 마케팅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징주 전달 받았습니다. 이 두 종목이 또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긴 시각으로 전략을 좀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특징주 골라보고 그에 따라 전략 챙겨봅니다. 김태환 전문가님, 어떤 거 보셨나요? 네, 오늘이 뭐 폐장일인데 네. 시장 자체는 좀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특징주 작게 좀 곤란한 그런 모습처럼 특징적인 종목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일단 내년도 실적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금호석유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4분기 실적은 뭐 시장의 예상대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합성 고무 부분의 실적 부진 자체가 여전히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에너지나 합성 수지와 관련된 실적 부분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도에는 NCC와 관련된 어떤 그 안정적인 조달을 좀 통해서 합성 고무 플랜트의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년 실적 개선의 기대치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연중 최고가 정도 수준에서 일단 마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달에 46,800원의 신저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 12월 들어서 유가 상승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가 83,700원까지 연중 최고점을 형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에 육박할 정도로 82,500원 현재가 보이면서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아직까지도 뭐 급격하게 매물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의 일정 부분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시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에 역시 무게감 좀 도시화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거래량 자체가 폐장일과 관련해서 크게 증가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가 자체가 아마 1월 초 정도 8만 원대에서 8만 4천 정도 구간에서 일정 부분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더 올라선다면 9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1차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금호석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올해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좀 보유해서 넘겨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초에 일정 부분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면 저가 매수도 필요한 종목이 바로 금호석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이고 거래량이 그 증가가 되지 않는 시점 속에서 개별 종목군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한일 네트워크스에 대해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여름 대비 한 4배 이상 급등하면서 한 개당 뭐 $900가 넘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일 네트워크 주가에서 또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여타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좀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얘기들은 이미 좀 한일 네트워크는 이미 10월 달부터 변동성이 크게 좀 오고 가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하면 또 오히려 차익성 물량제 출회가 되면서 단기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고 조정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오늘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인데 자, 최근에 주가 자체가 5,840원대까지 신고가를 보여주고 나서 윗골을 팔면서 차익성 물량제 유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연말 폐장일도 앞두고서 일정 부분 좀 차익성 물량제 출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변동성이 큰 만큼 추격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익절가나 분기점 설정을 좀 해두시고 매매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5,450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연초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일정 부분 장중 고점에서 3분의 1 정도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서 5,450원 분기점 설정 이후에 연초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의 이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마지막 거래 어떤 특징주 고르셨나요? 네, 오늘 뭐 굳이 좀 올라가는 거 있다 그러면 대림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에서 2조 원대 수주를 발표한 것이 이제 공시가 났고 뉴스가 다 났는데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죠.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다 아십니다. 이란과 가장 친한 건설회사는 지금 대림산업이죠.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가 풀렸는데 경제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즉 경세 봉쇄가 시작됐을 때 제일 끝까지 남아있던 기업. 바로 대림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오늘 쾌거를 이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란 관련된 비즈니스 혹시 있다 그러면 대림산업 위주로 그냥 대응하시라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는 것은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매매 정도면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올해 아마 가장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룬 주식은 바로 이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저는 5, 6년째 계속 저 자신 디스하는 업종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9월부터는 의견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왜 그러냐면 포스코가 6년째 음봉이 났습니다. 음봉. 여러분들 매일 뭐 분봉이다, 일봉, 뭐 주봉 이런 거 보지만 연봉 보시는 분이 없는데요. 연봉으로 6년 연속 그냥 시퍼렇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7년 만에 양봉이 나온 대단한 한 해를 포스코가 일단 기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간에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는 것도 일단 특징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소재와 산업 주식주로의 섹터 로테이션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있고요. 또 하나 굳이 따지자면 중국에 잇따른 구조조정, 일단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좀 좁게 보면 철강 가격이 내년에 또다시 인상 추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등등 있습니다. 이게 과거 같은 영광, 뭐 70만 원대, 60만 원대 다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일정 수준 트레이딩 매수 전략은 내년도 상반기 내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시장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담은 뭔가 의지가 담겨 있을 전략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오늘 폐장일인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유종 의미를 잘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윈도우 네. 드레싱 효과가 오후에 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뭐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여타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오르지도 못했던 종목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좀 선방했지만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던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1월 달에는 일단 유종 의미를 좀 잘 거두고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나기를 바란다. 낙수 효과라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좀 살펴보면 고소득 부유층이나 또 대기업들이 소비나 투자 설비를 늘려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시장에서 전업종으로 또 좀 좋은 종목들 쪽으로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면서 상승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항영 의원님의 마무리 전략도 듣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네, 올해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돈은 소형주, 코스닥에서 벌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웬걸요? 대형주는 올해 한 6% 정도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최근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죠.
코스닥에 엄청난 피해 보신 분은 많이 많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떨어졌을 뿐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대형주건 중형주건 코스닥이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떤 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외 기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갖고 가느냐, 여기에 답이 다 갖고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점만 명심하시고 내년에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대박을 위해서 또 올해도 이분들이 도와주셨던 냉철한 시각 내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질 겁니다. 출발 마켓은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분과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